프로 1년차들 연봉이 2,400에서 3,600 사이 구간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한 200 중반 정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선수분들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이제 근로자분들이랑 시작은 예.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좀 정확하게 나의 소득과 이제 저축을 조금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신인들은 주전 경쟁을 해서 팀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프로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 이후에 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저희가 부산 아이파크 이승현 스카우터님을 만나봤었는데 이승현 스카우터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남을 계기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한번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올바른 자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한국재무설계 정재영 재무설계사님을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설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무설계에서 일하고 있는 재무설계사 정재영입니다. 재무설계를 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횟수로 한 8년 정도 됐고 사실 뭐 저희 채널이 이렇게 막 그런 막 금융, 뭐 경제 이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제 연락 이제 받았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축구도 되게 좋아하고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데서 이렇게 또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선은 저희가 알다시피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해도 그냥 짧게는 1년 만에 사라지는 선수들도 수두룩하고 정말 잘 된 선수들도 길어야 저는 한 15년 내외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약간 사회초년생의 개념인 프로 1년차들 신입급들 선수들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그들이 좀 알아야 되는 그 소비의 이해. 우선적으로 사회초년생 분들 이제 운동선수분들이랑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마 전체적인 분들한테도 이제 좀 와닿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 받았던 금액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이제 벌어둔 돈이다 보니까 엄청 크게 이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줬던 이제 용돈은 이제 이만큼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내가 이제 받는 금액이 이만큼 되니까 원래 이만큼 썼던 게 좀 더 써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지체 없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씀씀이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저축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부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연봉 한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 우선 지명 선발이랑 자유 선발, 이제 S급 그리고 자유 선발 일반급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지명 선발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연봉이 이제 3,600까지 갈 수 있고 계약금이 최대 1억 5천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자유 선발 일반급 같은 선수들은 계약금도 없고 최저 연봉 2,400에서 시작하는 선수들도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들 사람들 착각하는 게 축구 선수, 운동 선수 하면 엄청 고연봉 선수들 이제 많이 돈을 버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인들은 막상 까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소비를 내가 한 달에 얼마큼 쓸 거냐가 이제 이걸 명확하게 이제 정해놓고 써야 되겠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이 소비라는 게 단순하게 먹고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쓸 수가 있지만 이제 고정으로 나가는 이제 지출도 있고 또 변동으로 나가는 또 지출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고정으로 나가는 게 이제 축구 선수로서나 이제 운동 선수로서 내가 쓰는 비용인지 다른 이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쓰는 비용인지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분리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변동 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이제 내가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게 쓰고 있는 건지 가장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한 거랑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이제 얼마큼 쓸 거냐 그리고 이제 축구를 위해서 쓴다면 이걸 확실하게 축구 비용을 좀 이제 분리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축구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이제 개인 사업자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이제 분류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최대한의 나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축구가 자체가 이제 사업을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업 비용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경감시킬 수 있는 이거의 개념부터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수는 개인 사업자라는 개념부터 아마 왜냐면 이게 프로 딱 입단
출전한 신인 선수들이 축구 선수야, 직업이 이제 나 축구 선수야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는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정식적인 뭐 세무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면 또 당연히 이제 좀 위반되는 거는 그건 이제 전문가와 이제 당연히 전문가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축구 선수분들이 개인 사업자인지는 몰랐어요. 네, 협회나 아니면 이제 구단에 이제 소속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프로팀의 네. 직원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제 그것만큼에 대한 이제 급여 더 올려주고 또 계약금도 더 올려주고. 그러면 그들이 네. 1년 후에 이제 팀 이적하거나 팀 나가면 저희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네, 뭐. 퇴직금 받은 선수들을 또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프로 선수들은 계약 기간 끝나고 팀 떠나면 퇴직금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직원이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세율 구간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이제 가장 낮은 세율이 이제 6%부터 해가지고 이제 45%까지 이제 세율이 이제 저 세금이 떼이거든요. 얼마큼에 대한 이제 소득을 벌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에 대한 최대한 한 반 가까이 이렇게 세금을 뗄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이제 내 소득에서 경비로 이제 좀 이 소득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그만큼에 대한 이제 세율 구간이 떨어지니까 최대한의 이제 비용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만 이제 잘 증빙한다면 얼마든지 세금에 대한 절세도 또 할 수가 있다,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에 설계사님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프로 1년차나 저연봉의 선수들일수록 더더욱 이제 저축을 해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런 이제 소비관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그 프로 1년차, 2년차 이런 선수들이 저축을 해야 되고 또 왜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걸까요? 뭐 당연하겠죠. 저기 내가 쓰는 비용을 좀 줄여서 나중을 위해서 나의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평화롭게 이렇게 좀 안락하게 좀 살고 싶은 그런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소비를 줄이고 이제 저축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각각의 우리의 인생 목표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에서 보통 이제 사례자금을 좀 이야기하는데, 결혼자금, 자녀 교육자금, 주택마련자금, 노후자금, 사례자금을 내가 지금 시점부터 해서 얼마큼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은퇴를 했을 때 얼마나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얼마큼 잘 저축하고 얼마큼 잘 씀씀이를 조절하고, 그게 이제 이 사회초년생부터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축구 선수들은 또 특수 직업군이기도 한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1년차들 연봉이 2,400에서 3,600 사이 구간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한 200 중반 정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선수분들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이제 근로자분들이랑 시작은 예. 문제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장인들은 2,400에서 시작을 해도 축구 선수들처럼 막 힘있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맞아요. 이게 연봉 계속 좀 안정적인 네. 그게 되는 건데, 축구 선수들은 그 신인들 같은 경우에 계약을 뭐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 연봉이 2,400에서 3,600. 근데 제가 사실 구단 프런트로 일을 해봤잖아요. 네.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안에 그 선수를 정리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 되게 좋고 유망주라고 판단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제 훈련을 해보고 이제 주전 경쟁을 시켜보니까 우리 팀의 전력 외 선수가 돼버리니까 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선수하고 말해가지고 어쨌든 상호간에 그게 감정적으로 좋든 나쁘든 계약 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연봉 3,600에 뭐 3년 계약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3년이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뭐 다른 일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나 이 회사 마음에 안 드는 또 다른 회사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조금 더 이제 직장에 대한 이제 변경에 대한 조금 더 자율성이 있지만, 뭐 운동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해서 더 큰 구단을 가던가 내가 원하는 구단을 조금 더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선수라면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구단이 원하는 거에 대비 주전 경쟁에서 좀 밀린 선수들. 경우에는 또 바로 또 그 상태에서 또 은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뛸 수 있는 팀을 못 구하면 사실 네. 그게 곧 자연스러운 은퇴의 길인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직 정의되지 않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좀 정확하게 나의 소득과 이제 저축을 조금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어쨌든 신인들은 주전 경쟁을 해서 팀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프로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그 이후에 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두주자, 내가 이제 롤모델로 하는 이제 뭐 선배나 또 이제 저 선수분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도 더 그럼요. 높은 이제 고액 연봉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혹시나에 대한 맞아요. 부분에서 또 리스크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좀 착각하는 게 연봉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바로 외제차에 사요. 그러니까 막 BMW나 뭐나 이렇게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그런 차들 끌고 다니니까 신인급 때 이걸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리스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바로 차를 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이 얼마냐. 뭐 계약금 받는 선수들 있죠. 그리고 계약금 못 받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금 받는다 해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또 이제 다른 내가 뭐 외제차를 사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좀 명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분들에 대해 자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내가 이제 미래를 좀 봤을 때는 차라리 이 금액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이런 것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에 프로 1년차 신인 선수들이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딱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뭐 앞전에서 계속 이야기해 드렸지만 보통은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고객분들한테 일단 통장부터 확실하게 좀 쪼개기는 습관부터 해야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 통장과 소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쪼개놔가지고 내가 매달 쓰는 월급 소비를 얼마큼 쓸 거냐 그거를 이제 딱 분리해서 소비 통장대로 그럼 난 이 금액만큼에 내가 한 달을 쓰겠다고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고 근데 혹시나 이제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경조사에 대한 비용이 또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갑작스럽게 또 비용이나 이제 또 의료 비용이 또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또 이제 비상금에 대한 통장도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월급은 이만큼 쓰지만 갑작스러운 이제 비용이 발생됐을 때는 또 비상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쓰는 거는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저 변동되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나머지에 대한 이제 금액들은 이제 저축을 어떻게 할 거냐, 잘 할 수가 있느냐, 얘를 깨지 않고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내가 얼마를 벌든 저축은 사실 필수 조건이지만 특히나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의 신인 1년차들은 더더욱 알 수 없으니 미래는 더더욱 이거를 좀 개념을 이해하고 지금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는 또 세금을 내는 게 우리보다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을 건데 그들이 어떻게 좀 한번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그 세금 관리법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관리법은 정말로 쉽게 유능한